입춘도 지났고, 그죠? 자, 공부 조금 이제 해야 될 시간이네, 그죠?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야. 돈 벌려면은. 자, 오늘은 그 531페이지. 이 감정평가에 그 3방식이 있는데요. 3방식이 있는데, 요 근거는 그 우리 감칙의 그 11조 11조 그죠? 11조 요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평가 방식이 문제예요. 방식인데 여기다 이제 정의가 그 531부도 돼 있는데 이때 있는데 요 3방식에 대한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 이제 세 가지라서 그냥 3방식 쓰게 돼요. 3방식.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감식에서는 그냥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써요. 그 11조 있죠? 법조문 11조 있어요. 방식이라서요. 예전엔 이걸 그 3방식 또는 6방법이라 썼어요. 3방식은 뭐요? 가격 구하는 하면 3방식이고 임료까지 3개 더 하면 6가지잖아. 그죠? 그 6방법이다 이랬었는데 사실 임료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그냥 3방식을 써요. 예를 들어 올해 지금 현재 시가 표준에 구하는 건데 임료 같은 것은 하나의 서비스적으로 보는 거지 그 자체는 사실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게 중시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용만. 되나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는 이걸 보면요. 오히려 중요한 게 이 정의를 보면 정의는 이게요. 또 뭔지 볼까요? 그냥 정의는 2조에 있댔죠. 2조. 몇 조요? 2조. 5부터 해가지고 11까지 돼 있어요. 그죠? 이제 5부터 해가지고 뭐 있어요? 5가 원가법. 쭉 넘어와서 그 11이 뭐요? 수익 분석법 있나요? 요거예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 정의가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정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정의. 정의가 총 몇 개? 10개죠? 몇 개요? 7개. 그죠? 7가지죠? 7가지. 요 정의. 요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꼭 시험에 한 개 나와요. 정의는 무조건. 봐두셔야 돼요. 정의. 11조 이거는 그냥 한 개 정의는 11조고요. 여기 대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뭐예요? 개요는 이거는요. 이거는요. 11조에 나와 있어요. 몇 조요? 11조. 에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요 방식 보면 적어놨고요. 요 자체는 보면은 요 3방식은 항상 우리가 평가할 부동산을 뭐요? 대상 부동산 또 대상 물건 그죠? 요 대상 항상 부동산 요의 항상 평가는 언제 평가이기다? 기준 시점 뭐요? 기준 시점 요 시점에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가액요?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가액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가액.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가액을 구하는 방법만 따지면 지금 현재는요. 이게 3가지 방식에서 3방식. 그죠? 이 보는 거예요. 가액.
임대료는 하나에 그냥 보너스라고 보면 돼요. 임대료는 간단하게 골링 보면 돼. 골링만 가액이에요. 우리 제일 먼저 보면은 그 요약은 그 532페이지 보면 그 핵심 정리 해가지고 돼 있어요. 있나요? 핵심 정리 있죠? 요즘 보면 돼요. 요약은 제일 먼저 볼 때 우리가 보면요, 요 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요? 원가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원가법. 원가 방식, 원가법. 보면 우리가 여기 원가 방식이 있고요.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요 11조부터 먼저 보면 돼요. 11조. 그도 나와 있어요. 원가 방식이 있어요. 요 원가 방식, 이거는 요 자체 우리가 가장 기본 틀은요, 개요는요, 이 근거는, 이거는 사실은 건축업자가 견인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있으면은, 일단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요, 요 토지와 요 건물을 뭐요?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 감정평가에서는, 이 경계에서는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해요. 각각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분리시켜요. 그래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아예 건물을 무시하고 토지만 평가하는 거예요. 아예 건물이 없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뭐예요? 나지잖아요. 그래서 나지를 가정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나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뭐 있었어요? 나지란 건물에 토지 위에 기타 건물 또는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그게 여기 요 근거예요. 되나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요 위에 뭡니까? 요 건물 아예 없다고 무시해버리고요. 또 토지에 우리가 흔히 사법상 제한 있죠. 민법상 제한 있더라도 없다고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요는 이미 우리가 앞전에 현황 기준에 평가할 때도 했어요. 그죠? 아니, 사법상 제한 없다고 본다면 똑같아요. 없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를 평가하는 방식, 요거는 주로, 대감 우리는 이거는 주로, 이건 비교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요? 비교 방식을 하는 거예요. 비교 방식. 그럼 요 건물은 뭘 한다고요? 건물은, 얘는 요 원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가액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얘는 원가법.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공적진법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건물을 평가할 때는 토지는 별도로 평가할 거니까 아예 토지를 무시하고 건축비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요? 건축비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건축업자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 위에, 내 땅 위에 건축업자를 불러가지고 뭐요? 설계 도면을 주면서 이와 같은 건물을 지어주는데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이 방식이 바로 원가법이란 거예요. 토지는 내 땅이니까 딸 필요 없죠. 그럼 건축비만 가지고 건축물 가격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 방식이 바로 원가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이는 건축업자가 이는 견인되는 방식이에요. 누구요? 건축업자가 내는 방식이에요. 업자가 내는 방식이에요. 무엇을 내는 방식이라고요? 건물. 뭐요? 건물을 평가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럼 건물은 토지와 달리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건축업자를 만든다고요? 이걸요, 건물에서 비용성을 고려한다는 거죠. 뭐요? 비용성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어디에 근거 준다? 비용성에 바탕을 둔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요? 비용성에 바탕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 이 방식은 또 뭐요? 건물 평가에 유용한 방식이에요. 되나요? 이 뜻이에요. 그럼 이때 이렇게 이제 뭐요? 우리가 건축업자한테 이렇게 제시하면 건축업자가 비용성 차감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제일 먼저 건축비를 뽑아내겠죠. 그걸 여기서 우리가 제조달 원가라 불러요. 뭐요? 제조달 원가라 불러요. 그것을 시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요 가액을 푸는 법을
요 가액을 푸는 법을 여기서는 뭐라 부른다고요? 가액 푸는 법을 여기서는 원가법이라 불러요. 무슨 법요? 원가법이라 불러요. 원가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가법. 원가법. 일단은 좀 이따 보기도 하고요. 골격만. 원가법이라 불러요. 이때 원가법에서 의해진 요 가액, 이 가격을 그러면요 보통 복선가액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학자 따라서는 그냥 좀 적상가액 쓰는데 보통 물론 그냥 복선가액이다 이렇게 맞어요. 복선가액. 복선가액이다. 이렇게 맞어요. 가액을 복선가액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또 한 개 더 풀 때, 이제 임대료 푸는 법이 있어요. 뭐요? 임대료를 산의 법이 있어요. 이때 임대료 산정하는 법을 여기서는요, 적산법이라 불러요. 무슨 법요? 적산법이라 불러요. 적산법. 이라 불러요. 이때 요 임료를 그냥 같은 말로 이거는 적산임료다. 적산임료다 쓰게 돼요. 적산임료다 이랬어요. 좀 더 못하고요. 근데 여기 때 보면은 요 적산법 이 간단히 쓰는 이런 간단히 봐놓으세요. 그냥 적산법에서 요 임료 푸는 법은요. 요거는 그 한번 그 2조에 6 봐놓으세요. 어디요? 2조에 6 봐놓으세요. 2조에 6. 2조에 6이 있습니까? 여기 간단한 개념을 잡아놔요. 지금 여기 조금 참고로 봐놔요. 참고로. 이게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한 번 좀 나왔었어요. 나왔던 이유가 옛날에는 우리가 임대료 푸는 법이 요 적산법이었어요. 그 지금은 뭐야 비교 방식의 임대사례 비율 바뀌었어요. 바뀌기 때문에 좀 참고 보면 돼요. 근데 이때 적산율 푸는 법은 뭐라 써놨어요? 대상 물건의 뭐요? 기초가액에 어디요? 6조 보이죠? 2조에 6 기초가액에 가액에 여기다가 기대율을 곱한단 말이에요. 뭐요? 기대율을 곱해요. 곱하면 요 금액이 요걸 말한다고 요걸요? 우리가 기대 수익이라 한 거예요. 뭐요? 기대 수익이라고 한 거예요. 수익. 요까지를. 그럼 기초가액에다가 기대를 곱한 값을 말한다고요? 기대 수익에다가 요 건물을 계속 임대차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나요? 여기다 이제 뭐 한다고요? 필요 경비를 더한단 말이에요. 필요 경비를 더해가지고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봐놔야 돼요. 뭐요? 뭐요? 필인 좀 봐놔요. 그럼 이때 기초가액이 뭔가 하면요. 이거 보면 돼요. 기초가액이 이것도 건축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요 건물이 만약에 5천 건물이에요. 몇 천 건물요? 5천 건물인데 2층만 내가 이 토지 이 건물을 임대해요. 2층만. 2층만 임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층에 해당하는 건축비가 뭐요? 기초가액이라는 거예요. 뭐요? 이걸 통으로 다 내가 쓴다면은 전체 건축비가 그게 뒤가면 그게 제조달 원가고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그 공간에 대한 뭐요? 제조달 원가가 건축비가 뭐요? 기초가액이에요. 물론 땅값은 빼고 맞나요? 건축비가 따지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만다고요? 기대를 곱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요즘 뭐요? 그 일부 예전부터 임대료부터 2부죠. 2부 그죠? 요즘에 1부 하죠. 1부. 그 1부 여기에 기대율이에요. 그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재 요 건물에 올 전세를 하려니까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에요. 얼마요? 1억이에요. 그러면 보통 1억 같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월 1부 같으면 100만 원 맞나요? 임대료 100만 원이죠. 그럼 한 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 한다고요? 올 전세금 그 개념 있잖아요. 요게 기초가액으로 보면 돼요. 기초가액. 그리고 그 공간에 건축비라 보면 돼요. 알잖아요? 그 공간의 건축비. 왜냐면 토지는 따지면 안 돼요.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썩지 않아요. 근데 건물만큼은 내가 그 건물을 쓰는 기간 동안에 건물을 썩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건물을 썩어가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요, 그 기간 동안 줄여줘야 되죠. 그게 올 전세금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요? 그 전세금 개념. 그렇다 이면 돼요. 원래 계산은. 그럼 1억에 뭐 일부 이자니까 월 1부니까 올 전세로 1억 걸든 아니면은 뭐요? 전체 월세를 하면은 뭐요? 월 100만 주든 맞나요? 일부 같으면은 이 개념이에요. 그럼 요 건물에 대해서 뭐요? 실질에 대한 순도로는 뭐요? 월 100만의 뜻이에요. 되나요? 이 뜻이에요. 여기다 이제 뭐요? 내가 또 요 건물 자체를 남한테 임대를 하려면은 뭐요? 주인이 임대 필요한 경비에 들어가요. 맞나요? 그것도 얹어달라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 뜻이에요. 이해가나요? 이게 일명 대감 이게 영업경비잖아요. 배분된 영업경비 맞나요? 이걸 말해요.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요 5천만 원밖에 없다 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5천만 원은 뭐요? 보증 걸고 5천에 때 50만 원을 월세 내고 그래도 얼마 되는 거면 그래도 100만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요즘 보통 은행 이자가 그 일부 받아보기 힘들죠?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게 보통 주인들이 뭐 많이 달라고 합니까? 월세 많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개념이라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그 기대 수익이 뭐다? 이게 순임대료수를 말하는구나. 이게 100만 원, 맞나요? 100만 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게 우리가 뭐요? 1억이고, 이게 일부 같으면, 월 얼마요? 월 100만 원. 이 뜻이에요. 여기다 이제 뭐요? 여기 다른 이제 경비도 들어가는 거, 배분된 거, 한 20도 하니까, 뭐요? 운임비 주잖아요. 그죠? 120만 원 넣는단 말이에요. 월. 되나요? 이 개념이에요. 한 번 봐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보지 말고, 요것만 좀 봐놔요. 기초가액에 기대를 곱한다. 요 그 곱한 금액을 만다고요? 기대 수익을 하는데, 우리 힘은 이게 순임대로구나. 여기다가 만다고요? 나한테 배분된 필요 경비에 더해서 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120만 원 논다. 맞나요? 이게 20만 원 같으면은 한 월, 20만 원 같으면 한 120만 원 논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 뜻이에요.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 불러요? 필요 경비라고 보통 일상생활에서 관리비를 하잖아요. 관리비. 맞나요? 관리비. 나갈 만한 임대료 얼마에 관리비 얼마. 그죠? 이리 나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걸 썼었어요. 건물에 대해서 쓰나요? 보는 거예요. 이 방식.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방식은 크게 임대로 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좀 봐두시란 말이에요. 기기필까지는. 되나요? 이런 심이 좀 한 번씩 잘 나와요. 뜻은 대충 알겠죠? 무슨 말인가? 뜻만 대충 알면 돼. 암기할 때는 자, 기기필 해놓으면 돼. 뭐요? 기기필 다 기자잖아. 기자. 기어 필. 그죠? 알겠지? 필기 잘 해놓으면 됩니다. 필기 잘 해놓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필기 잘 해놓으면 돼. 필기. 뭐요? 이제 웃었다. 야, 맹길 때 뭘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호해서 달팽이 돼왔노? 자, 이제 보고요. 자, 이게 원가 방식이고, 골자는. 그 다음 우리가요, 비교 방식이 있어요. 뭐요? 방식이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요게 근거는 이거는 중개업자예요. 누구요? 이건 주로 중개업자가 견인내는 거예요. 요거는 건축업자한테 건축 설계는 도면 줘가지고 뭐요? 이대로 짓는데 얼마입니까? 하고 묻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중개업자한테 가서 의뢰하는 거예요. 중개업자. 이는 중개업자가 견인내는 방식이에요. 여기 어디 말씀인가? 이거는 주로요. 이건 토지예요. 토지. 뭐요? 토지예요. 토지예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토지는 생사이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요. 토지만 들어가면 그냥 비교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뭐요? 토지뿐 아니라 토지만 들어가면 이런 뭐다? 비교 방식 보면 돼요. 알파. 이런 많죠? 제일 강한 게 뭐예요? 일괄 평가. 토지와 건물 함께 평가하는 거 맞나요? 그것도 비교 방식으로 보면 돼요. 되나요? 또 보세요.
과수원은 뭐예요? 토지 위에 과수목이죠. 그것도 거래사례비교법. 염전은 땅 위에 소금이잖아요. 그것도 비교 방식. 여하튼 토지만 들어가면 다 뭐다? 비교 방식이에요. 그게 대부분 다가 일괄 평가가 대부분 다가 토지 끼고 들어가거든요. 맞나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과수목, 토지와 염전 되나요? 이렇게 다 끼고 들어가는 것은 다 거래 사례 비교법 또는 비교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요 방식이 가장 많이 노는 거예요. 뭐가요?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뭐다 하면은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장 중추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써요. 중추적이란 말이 뭔다고요? 가장 많이 쓴다 말이에요. 가장 범위를 넓게 사용한다 말이에요. 중추적이라고 써요. 중추적. 범위를 가장 넓게 잡고 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방식은 다 요거 비교 방식을 보면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 좀 봐줘야 되겠죠. 간단하게. 왜 그래요? 이거는요. 건물 들어가니까. 그거는 건물이라는 원가 방식이지만 건물을 제외한 것들은 그냥 대부분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못 돼요. 부동산은. 되나요? 그래서 시험 치면은 제일 많이 노는 게요. 꼭 건물을 비교 방식 갖다 들일 때가 틀리게 만들어버려요. 어때요? 건물의 원가법인데. 나머지 다 그 비교 방식이거든요. 왜? 우리는 주로 부동산 위주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나중에 뒤에 가면요. 건자만 들어가면 뭐다? 원가 보면 돼요. 뭐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것도 덤으로 뭐다? 원가 방식 보면 되잖아요. 뭐 건설 기계 이런 거.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가지고 노는 것들은 다 뭐다? 원가 보면 돼요. 건축업자가 노는 것은 다. 되나요? 원가 방식 보면 돼요. 건자, 세울 건자. 뭐 건물이든 건설 기계든 되나요? 건축업자가 갖고 노는 것은 다 원가 방식으로 보면 돼요. 중개업사 쓰는 거예요. 이때 가격 푸는 거 뭐라 불러? 이런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주로 어디 바탕 두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성이에요. 뭐요? 예를 들어 중개업자 보고 이게 앞전에 공부했을 때요. 우리가 가치 가격 구분 그거예요. 중개업자 보고 요 땅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중개업자 하는 말이에요. 2개월 전에 옆에는 저 땅이 뭐요? 예를 들어서 저금에서 땅 100만 원에 팔렸거든요. 저 땅하고 이 땅을 비교해 볼 때 이 땅이 조금 더 위치가 좋으니까 뭐요? 한 100만 원 얹어가 한 110만 원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 방식이 비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팔렸던 거래 사례 그 땅값과 평가할 땅을 비교를 해가지고 되나요? 가격을 매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 불러요. 되나요? 비교 방식. 이 말이에요. 그건 주로 중개업자들이 보통 견인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사례 토지가 팔렸을 때, 과거에 팔렸을 때,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니까, 요 대상 토지도 시세에서 팔린다면, 좀 더 위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한 110만 원 안 되겠습니까? 이리 보는 거예요. 요건은 뭐다? 이거는요, 시장에서 팔린다면 보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는 시장성에 바탕을 둔다. 그죠? 이거는 만든다면 비용이 얼마 들까 이 문제라면 이는 시장에서 판다면 얼마일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요 가격 부위 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풀 때 요 가격을 이거는요 보통 뭐라 불러요? 비준 가격이라 불러요. 비준 가격. 뭐요? 비준 가격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 요게 2년 전에 추가로 포함된 거예요. 앞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그 법에는 보면은요, 감정평가하는 규칙이 있고요. 한 개 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이 있어요. 맞나요? 예전에는 그 앞에 한 개 더 붙었었어요.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게.
앞에 감증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증평가를 떼가지고 뭐요? 감식에 이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공시지가 푸는 이 법은요, 어디 있다고요? 감식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 있었던 거예요. 맞나요? 그걸 일전에 떼가지고 이걸 감식에 붙여버렸다고요. 붙이고 온 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쪽 보가. 맞나요? 그럼 옛날 공시지가 기준법은 어디 있었다고요? 감식이 아니라 뭐요? 부감법에 있었어요. 맞나요? 그 지금 내가 이거 또 이제 통합시키 됐잖아요. 안 그래요? 한 개는 그냥 감증평가하는 법, 한 개는 뭐 하는 법요? 공시하는 법 이렇게 유연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맞나요? 이게 이제 정 같은 말 이게 공시지까지 뭐요? 그럼 이거는 눈에 볼 필요 없이 뭐죠? 이러면요 무조건 식 오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오겠지. 출제를 해주는 게 한국 감정원이니까 그런다. 어디라고? 그래도 요거 하는 애들이니까 꼭 논다 가야지. 원래 사람들이요 자기 벌은 난 못 줘요. 뭔다고요? 맨날 하는 게 요건데.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맞다니까. 엊그저께 내가 저게 좀 명절이라고 촌에 갔더니 친구 한 명은 부산에서 중국집을 하고 또 한 명은 고향남에서 중국집을 해. 친구가 10명 모였는데 둘이 딱 앉더니 둘이 앉아 중국집 이야기하고 있는데 머리 아프더라고. 그 속을 안 잡고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맞나요? 그 둘이 앉으니까 재밌더만. 중국집 이야기하고 앉아있더만. 그죠? 이 말이에요. 그때 임대를 만나기는요, 이거는요, 임대사례 비교법. 무슨 법요? 임대사례 비교법. 요거는 그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그때 보면 돼요. 임대사례 비교법. 이는 뭐요? 비준 임료. 임료. 요거는 무슨 이거는요? 이거는 시장성의 바탕을 둔다. 어디 받는다고요? 시장성의 바탕을 둔다. 그 비용성의 바탕 둔 것은 건축비니까 건만 들어가면 원가법. 건축비, 비용. 맞나요? 원가법. 시세에서 팔린다면 하는 것은 비교 방식. 중개업자 보는 방식.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수입 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요? 수입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컨설팅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장래 권리익에 대한 컨설팅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투자를 뭐였습니까? 장래 임대소득의 바탕을 두고 뭐요? 투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장래 권리익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예요? 장래 이거는요 권리이익의 바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된다고요? 권자가 들어가요. 뭐 된다고요? 권리이익이에요. 이거는 부동산 안 쓰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이해가나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에요. 주로 그래서 이거는 투자 컨설팅에 쓰이는 거예요. 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요 투자 컨설팅에 쓰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로 다 이거는요 권자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뭐요? 권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수익성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권리이익이니까 뭐요? 미래에 발생될 권리이익이니까 뭐 이거는요 수익성. 그 수익 방식이잖아요. 수익성에 바탕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좀 개념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냥 부동산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개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저작권, 그 다음 우리 상표권, 또 우리 권리금 있죠? 권리금을 여기서는요 영업권이라 불러요. 뭐요? 영업권. 다른 회사를 합병할 때 저는 그는 권리금이 있는요 영업권이라 불러요. 영업권. 또 업권, 광업권, 공업소유권, 뭐 특허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부동산 가지고 관계 별로 없는 거예요. 잖아요. 투자는 투자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을 보면 돼요. 골격만. 골격 받으면 돼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푸는 법이 뭐냐면요. 수익, 뭐요? 환원법이라 불러요. 뭐요? 환원법이라 불러요. 환원법. 그러니까 내가 이 자체를 갖다가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지. 나중에 뒤에서는 좀 다 봐야 돼요. 수익 환원법.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다고요? 흔히 말하는 뭐 이걸 수익 가액이라 불러요. 가액이라 불러요. 이때 푸는 법이 여기 뭐예요? 여기 잘 아시피요. 장래 이익 있죠? 기대되는 장래 이익. 장래 이익. 그죠? 장래 순수익. 순수익. 요걸 뭡니까? 환원율로 할인하거나. 이게 환원율로 할인하거나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율이 뭐예요? 이자율로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법이에요. 그 주로 요게 많이 쓰는데 요 순수 요게 뭔가 하면 이게 순영업 소득이에요. 뭐요? 순영업 소득이에요. 여기 우리가 환원율. 이게 뭐예요? 이게 종자본 수익률이에요. 뭐요? 종자본 수익률이에요. 이게 종합자본 환원율 이 같은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이건 개념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줄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업적의 수익, 뒤에 환원. 맞나요? 수익 환원법이지 뭘. 이래서 뭐 볼펜 가지고 한번 자꾸 읽어주면 돼요. 자꾸 보면 수익 환원. 맞나요? 어차피 시험 치면은 수익 하는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다 눈만 있으면 돼. 눈만 있으면. 눈만 있으면은 눈하고 볼펜 딱 자꾸 보면 순수익 환원율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앞에 그냥 이렇게 D컷. 그죠? 뭐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너무 쉽죠? 오늘은 좀 알 것 같은데 내일은 잊어버렸으면 문제지. 그죠? 그래서 좀 영어가 새로운 것들은요. 한 번에 많이 하려지 말고 보면 좀 자주 빨리 보면서 익혀놔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가는데 며칠 안 봐버리면 싹 다 잊어버려요. 자주 봐주면 좋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제 가액, 이제 임대료 푸는 법을 말아 불러. 이거는요. 수익 분석법. 뭐요? 수익 분석법. 분석법이에요. 그냥 순수익에다가 이때 필요경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이때 이게 우리가 수익 임료인데 시험 치면요. 자, 수익 방식 그게 어려울 게 없어요. 맞나요? 그때 뭐 들어가요? 수익자 들어가잖아요. 맞나요? 수익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수익 방식의 제일 큰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요 두 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뭐요?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액 푸는 법을 수익 분석으로 바꿔본다든지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푸는 법을 수익 환원법이라 해서 바꿔본다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 좀 주의해놔야 돼요. 그럼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액 푸는 법은 뭐다? 수익 환원법이고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푸는 법은 뭐다? 수익 분석법이라는 거 구분해둬야 돼요. 이는 어차피 2조에 뭐 한다고요? 10과 11에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어디요? 2조에 10과 11에 구분해놨어요. 좀 내봐요. 2조에 뭐요? 10 있나요? 2조에 10. 2조 10에 뭐라 써놨어요?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그게 장래 순수익이죠? 기대 순수익. 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그러니까 요 장래 순수익이나 요 미래 현금 흐름을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걸 뭐 하거나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이게 말이에요.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나요? 일단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 두 개,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럼 기대되는 장래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 값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자율인 할인율로 나눈 값 되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되나요? 이 뜻이에요. 근데 그 밑에 수익 분석법이 보이죠? 수익 분석법이란 뭐예요?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 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거라 기대되는 순수익, 똑같죠? 순수익? 기대되는 순수익에다가 뭘요?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 맞나요? 결국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 장래 순수익에다가 예상되는 순수익에다가 뭐요? 필요 경비를 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수익하는 법은 가액 구하는 법이고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라고 구분해 두셔야 돼요. 되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 말 잘 안 써요. 대가면 자꾸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말 쓴단 말이에요. 뭘 말 쓴다고요? 이거는 많이 안 해도 많이 써요. 수익하는 법이 할 때 많이 써요. 왜? 이게 가액 구하는 법이니까. 공부할 때 그냥 많이 쓰는 이름이 뭐예요? 가액 구하는 법이라고 보면 돼요. 뭐요? 무슨 법이? 많이 쓰는 이름이 가액 푸는 법이라고 보면 돼요. 임대료 많이 쓰지 않으니까. 되나요? 어차피 이건 둘 다 수익자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익자가 들어가면서 많이 쓰는, 그러니까 수익자 방식은 전부 다 수익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뭐 한다고요? 많이 쓰는 이름이 뭐다? 수익 하는 법이니까 이게 가액이다 보면 돼요. 근데 비교 방식 이건 나중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내용을 봐야 돼 이거는. 이거는 이 자체가 이런 나오잖아. 거래 사례, 공시지가, 임대 사례 나와버리니까 안 그래요? 이 자체는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요 원가 방식도 이것도 많이 써요. 원가법 많이 쓰기 때문에 쓰는데요. 그냥 저산법은 임대로 구하는 건데 이거는 기기 필요하는 것 되나요? 그 내용 보면 돼요. 아시겠죠? 이 구분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 구분은 어디 있다고요? 내용은 구분은 11조에 있고 여기 대한 정의는 어디 있다고요? 2조에 5부터 11까지 다 있어요. 있나요? 원가법이란 2조에 5 뭐라 써놨어요? 원가법이란 2조 5부 뭘 써놨어요?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뭐요? 가액을 산입 방식 다 나오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에서 익히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막하니 꺼나요. 제조달 원가에 줄 거고 감가수정만 줄 거나요. 뭐요? 모르겠지만 좀 할 거잖아요. 원가법이란 제조달 원가에 우리 가는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책 제일 뒤에 있어요. 부록에. 책 뒤에 부록.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뭐다? 가액을 구한다. 되나요? 그 세 개만 꺼나요. 제조달 원가, 감가수정, 가액. 좀 더 할 거니까 그거만 꺼놓으면 되고요. 그 원가법. 그 다음에 저작법 뭐 쓴다고요? 기초가액에 기초가액. 기대를 곱하여 산정한 기대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임대료까지 줄면 되겠죠.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한 경비, 임대료. 되나요? 이게 뭐다? 적산법.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나왔죠. 뭐 나와요?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나오고 가액. 그죠? 그 밑에 뭐가 보여요? 임대사례 비교도 똑같죠? 대신에 뭐요? 임대료는 임대사례 맞나요? 임대사례. 거래사례 놓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임대사례 놓으면 임대사례 비교법이고 맞나요? 그 말이고요.
그 밑에 뭐 보여요? 9번에 공시지가 기준법 있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작해서 이거는 개별 공시가 구하는 작업이에요. 되나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작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하는 작업이라 보면 돼요. 넘어가고 10번 보면 수익하는 법 나왔죠.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에 줄 긋고 그 다음에 환은 할인하여 놓으면 이거는요 수익하는 법 맞나요? 환은 할인 여기잖아요. 환은 또는 할인 그죠? 그럼 이거는 뭐다?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은 뭐 나왔어요? 앞에 했죠. 순수익과 필요한 경비 맞나요? 더하여 임대료 있나요? 그것만 줄 거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 533페이지처럼 몇 페이지요? 이렇게 그 제일 밑에 확인하실 때 이렇게 식으로 오기도 해요. 21의 기출문제잖아요. 533페이지 제일 밑에.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직인해 주는 것들은. 안 그래요? 그럼 일단 가에 뭐 들어가야 돼요? 볼 것이 그냥 원가니까 비용성이지. 533 페이지 제일 밑에 21의 기출문제 비용성이죠? 비용성. 그 밑에 뭐 있습니까? 비교 방식이 쭉 나와 있죠? 나는 뭐겠어요? 볼 것 없이 비교 방식에 의한 가격이니까 비준 가격. 맞나요? 그 수익 방식은 뭐겠어요? 다니까 수익 분석법. 맞나요? 수익 분석법. 못 들어갈 자리. 여러분 그대로 11조 뺏기는 거예요. 몇 조요? 요거 시험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난 틀리고는 이걸 이해가 안 가. 나는 보면 이상하게요. 시험은 참 쉽게 주는데 맞다고요? 그래서 참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어. 알겠지? 많이 나와 이거. 그렇게 가지고 되나요? 우리 감정평가 쪽에서는 시험 어렵게 안 내요. 쉽게 줘요. 쉽게 주는데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니까. 어차피 어려운 걸 어차피 못 맞춰요. 뭐라고요? 틀에 이망쳐라고 풀으라는 거 어떻게 풀어? 어느 세월에 안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한 7개 중에서 줘봤자 1개 정도라 보면 돼요. 몇 개요? 보면 돼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길고 그걸만 하면 되는 것들. 자, 그럼 오늘 한번 그 프린트 한번 봐봐요. 프린터는 다 받았죠? 오늘 프린터. 여기. 오늘 프린터 안 받으신 분? 다 받아왔어요. 자, 봐보세요. 그 위에 해놓을 써놨죠? 뭐를 해놨어요? 감칙 11조 내용, 그죠? 이게 요거 정리해놓은 거고. 맞나요? 여기다 정의는 어디 있다고요? 2조에 5부터 11에 있다. 있나요? 다 써놓은 거예요. 자, 1번.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비용성의 원리에 입각한 적산법과 시장성의 원리에 입각한 임대사례 비교법 및 수익성의 원리에 입각한 수익환원법이 있다. 맞나요? 또 그런다. 수익 방식에 의한 임대료는 수익 분석법이라니까. 수익성 원리에 입각한 수익 분석법이라니까. 임대료는 수익환원법이 아니고. 왜 그러니? 무슨 저떡 끄떡끄떡. 그래서 이거 주의 구분해야 돼요. 임대료 산정하는 방식에서 원가법은 적산법, 비교 방식은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수익환원법은 임대료가 아니고 가액입니다. 가액.
이거 어디서 씁니까? 2조의 10과 11. 수익하는 법은 장래 기대되는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나요? 수익 분수법이 임대료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수익하는 법은 가액이고 수익 분수법은 임대료라고. 제가 그렇게 앞 시간에 구분하라고 배워 쳐놨습니다. 이거 잘 바꿉니다, 이거. 다음. 그럼 이건 틀렸다. 뭐 때문에 틀렸다? 수익 환원법을 수익 분수 바꿔 전체하면 됩니다. 시험이 10월 27일이니까 전체하면 돼. 뭐라고요? 공부 나중에 3월 또 전체하면 돼. 되나요? 다음. 적산법이란 제가 적산을 반론했습니다. 기필 뭐요?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다가 환원율, 이거는 수익환원법에서 쓰는 거예요. 수익환원법, 수익 방식에 쓰는 거 환원율입니다. 환원율은 총 잡은 수익률이에요. 이건 환원율이 아니고 이는 뭐 한다고? 이는 기대율 뭐요? 기필 뭐요? 필기. 수익환원법이니까 환원자 들어간 거는 수익 방식. 콜? 이거는 필기, 기기필. 기대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뭐다?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적산법. 되나요? 적산법.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뭐예요? 틀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하는 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나요? 근데 하는 법에서는 요 원가 방식하고 일단 요 비교 방식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수익 방식은 틀만 봐도 상관없어요. 되나요? 그 넘어가면 이제 그 페이지 534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있나요? 그래서 요 원가 방식은 뭐요? 건물 평가에 유용하다 보면 돼요. 건물. 여튼 토지만 들어가면 비교 방식. 뭐만 들어가면? 토지, 순수 토지 그 자체에서 일괄된 토지만 들어가면 비교 방식. 건물만 들어가면 원가 방식. 이렇게 보면 돼요. 되나요? 여튼 건자만 들어가면 뭐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잘 하시네,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 605페이지 한번 봐봐요. 605페이지. 뭐 들어갔어요? 그 확인학서에 보니까 감정평가 규칙상 감정평가의 주된 평가 방법이죠. 장 28이죠. 건축업자 갖고 놀면 다 뭐다? 원가법이에요. 다 몇 번? 1번이네 뭘. 건물 짓는 것만 들어가면 뭐다? 원가법. 여하튼 토지만 끼면 비교방식. 비교방식에 뭐가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맞나요? 그래서 제작권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권자는 다 뭐다 했어요. 저 권자만 들어가면 수익방식. 맞나요? 건축업자 들어가면 건축, 뭐 건설만 들어가면 다 뭐요? 원가법. 다 몇 번? 이리 쉽게 놓는다니까. 답은 다 붙어서 관계된 것만 낸다 보면 돼요. 뭐만? 건설하고 건축하고 짓고. 맞나요? 토지평가하고. 그렇죠? 그 말이에요.
다음 이렇게 이 관계를 이렇게 봐야 두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한번 나와요. 이거는 좀 나가겠지만은 좀 쉬었다가 이제 뒤에 그 페이지 일단 534페이지 내놓고